이슈K 시간입니다. 긴 추석 연휴가 끝나고 지금부터는 내년 지방선거를 향한 본격적인 선거전이 시작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홍석빈 우석대 교양대학 교수와 정가 소식 짚어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번 연휴 기간 고향을 찾은 도민들 사이에서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갔을 텐데 어떤 게 밥상머리 화두였을까요? 예, 17개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우리 전북이 상대적으로 경제사회적으로 낙후돼 있다 보니까 참 많은 현안들의 얘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나 무엇보다도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 이 경제와 관련한 문제가 많이 있었고요. 네. 다만 이제 민심에서 느끼는 부분하고 또 도내 정치권에서 얘기하는 그 민심의 바로미터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정치권에서는 뭐 2036년 하계올림픽이라든가 전주 완주 통합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새만금 개발 사업 이런 굵직굵직한 인프라 관련한 그 이슈들이 많이 논의가 됨에 비해서 민생 차원에서는 각각의 먹고 사는 문제, 그 우리가 목구멍이 포도청이라는 말도 있듯이 이 경제 문제에 대한 이슈가 제일 컸던 것으로 보게 되고요. 네. 결국 그러다 보면 이제 추석 밥상머리 이슈가 최종적으로 이제 정치 쪽으로 흐르면서 내년도 지방선거에서 어떤 이슈들이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얘기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뭐 언론에서 이제 지방을 찾은 오랜만에 고향을 찾은 도민들의 인터뷰를 봤는데 그 중에 전북에 대한 어떤 희망이 굉장히 좀 기대가 낮은 그런 인터뷰 내용을 보면서 우리 전북의 현안들이 참 많고 앞으로 도내 정치권이 해결해야 될 문제가 그런 지역민들에 대한 요구에 대한 기대와 부응,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명절 기간 민심을 잡기 위한 각 당의 행보도 분주했을 것 같은데요. 어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정청래 민주당 대표하고 김인석 국무총리가 각각 우리 지역을 추석 연휴 기간에 방문해서 민심을 듣고 청취하고 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네. 기타 그 당의 주요 인사들도 여러 지역을 돌면서 14개 시군에서 행사를 가졌고요. 다만 이제 국민의힘이라든가 조국혁신당 그리고 진보당이라든가 정의당, 전북도당 같은 경우에는 특별하게 지역 이슈는 없었고요. 이번에 이제 국정감사를 통해서 전국적인 이슈를 부각시키면서 지역에서도 저조하게 지금 밀려 있는 그 지지율을 반등의 기회로 삼으려는 노력들이 있어 보입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는 전북도에 있어서 지난 민선 8기 14개 자치단체하고 전북 자치도를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현안들을 내세우고 사업들을 벌여왔는데 실제로 별로 이제 도민들이 느끼기에는 성과가 없는 행정 또 책임지는 주체가 없는 정책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많은 비판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민심 청취를 통해서 향후 내년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어떤 정책들을 펼칠지에 대해서 이슈가 많이 올라왔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대안을 내는데 주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앞서 리포트에 전해드린 것처럼 오늘 이원택 의원이 도지사 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 일단 지방선거 전북 도지사 구도는 윤곽이 드러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오늘 이원택 의원의 도지사 출마 선언에 따라서 내년 6월 3일에 있을 전북자치도 도지사 선거가 벌써부터 좀 과열되는 듯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현재 도지사인 김관영 지사 그리고 오늘 도지사 출마 선언을 한 이원택 의원 그리고 지난 도지사 민선 8기 선거에서도 김관영 지사하고 당내 경선을 치렀던 안호영 국회의원 그리고 익산시장을 3번 함에 따라서 이제 연임 제안에 의해서 이번에는 전북 도지사에 출마를 하려고 하는 정원율 익산시장 이 4사람이 현재는 내년도 지방선거 전북도지사의 이제 주요 후보군들인데요. 기타 뭐 5번째, 6번째 또 후보들이 나올 수는 있겠습니다만 현재 4사람의 주요 후보들이 나와 있고 이들에 대해서 봤을 때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김관영 지사의 현역 성과에 대한 평가가 도민들 사이에서는 선택의 바로미터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4사람이 가지고 있는 각각의 인물 됨됨이 특히나 이제 다 민주당 소속이기 때문에 정당 지지도보다는 그 인물이 갖고 있는 비전과 정책적인 내용, 철학 이런 것들에 대한 경쟁이 있을 것 같고요. 더군다나 이제 민주당이 조만간에 그 지방선거 기획단에서 공천 경쟁 룰을 정하겠지만 룰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입지자들이 자기들을 지지하는 세력들 이를 어떻게 조직화하고 조직표를 어떻게 관리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큰 변수로 작용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내년 지방선거 벌써부터 후보 흠집내기나 잡음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선거 전이 정책 대결로 흘러야 할 텐데 선거 때마다 불거지는 이런 네거티브 공방, 근절 방안은 뭐라고 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뭐 정치는 기본적으로 싸움인데요. 그 싸움 관계 속에 있는 가운데서도
상대편 후보에 대한 흠집 내기, 그리고 또 허위 사실 공표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들이 생김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선거 후에도 이제 사법적인 절차가 진행되는 거가 많은데 내년도 지방선거를 앞두고는 지금 14개 시군과 전북자치도 도지사 이 15개 자치단체장을 가지고 하는 선거에서 한두 지역 말고는 보통 5명 이상의 예비 후보군들이 다 지금 회자가 되고 있거든요. 그만큼 경쟁이 심해지다 보니까 상대방 후보에 대해서 사전에 벌써 이렇게 흠집을 잡고 비방하는 사태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 분명히 바람직스럽지 못하라고 보겠고요. 따라서 무엇보다도 유권자들의 냉정한 판단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정치학자들이 하는 얘기 중에 투표는 페이퍼 스톤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종이 돌이다 이런 얘기 하는데요. 그만큼 유권자의 투표가 민심이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당락을 결정하는 만큼 유권자들의 후보들에 대한 정책이나 이런 분석을 통해서 명확한 판단 기준이 좀 있어야 되겠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우리 언론과 미디어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어떤 그 보도 이런 준칙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워낙 많은 가짜 뉴스들이 판치는 요즘이다 보니까 언론과 미디어의 필터링 기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겠고요. 또 사법당국에서도 사전에 엄정한 기준을 가지고 이런 허위 비방 또 선거에 장애가 되는 불미스러운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미리미리 단속을 해야 될 것으로 보고요. 그런 차원에서 선관위 활동들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네. 그 전주 올림픽 부적격 논란 당분간 계속될 것 같습니다. 이 논란의 본질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예, 크게 이제 세 가지인 것 같습니다. 2036년 전주 하계올림픽, 서울을 제치고 전주가 국내 도시로 일단 선정이 됐고요. 내년 말 정도 되면 이제 IOC 국제올림픽위원회에서 최종 개최지를 결정하게 되는데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벌써 한 10여 개 국가들이 굉장히 많이 신청을 했어요. 그 가운데서 이제 2036년을 준비하는 가운데서 여러 가지 도 차원에서의 준비도 필요하고 시 차원에서 준비도 필요하고 더 나아가서 국가 차원에서 지원도 있어야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에 이 하계올림픽이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에 따라 가지고 이슈가 지금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윤준병 의원이 쏘아올린 이 하계올림픽 논란의 핵심은 첫 번째는 과연 이게 전주가 따낼 만큼 현실성이 있는 거냐. 그리고 이 올림픽을 치르게 될 경우에 지방에서 개최 지역에서 부담해야 될 돈이 약 전체의 40%에 해당합니다. 10조 원만 하더라도 4조 원을 부담해야 되는데 전북의 예산이 10조 원 정도 되거든요. 그만큼 굉장한 자금이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현실성이 있냐 이런 부분들인데요. 그걸 떠나서 저는 이제 제 생각에는 2036년이면 아직도 11년이라는 시간이 남았고 그 가운데 단기 중기적으로 전북이 어떻게 올림픽을 준비해가는 데 있어서 지역 경제와 산업과 발전시킬 걸 연계시킬 거냐 이런 구체적인 안이 나와야 된다고 보고요. 올림픽에 선정이 돼서 올림픽을 만약에 치르게 됐을 경우 그 2036년 이후에 또 이 올림픽과 관련된 후속 조치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팩트와 정책 내용을 가지고 서로 논쟁하고 협력할 것은 협력하는 게 바람직스럽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가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